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제가 꽤 준비를 오랫동안 한 영상인데요, 바로 짠! 블러셔 모음집인데요. 최근까지도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블러셔를 샀고요. 그리고 어떤 블러셔는 예뻐서 이거는 나중에 써야 돼 아껴두다가 이거랑 비교하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화장품만 해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양볼에 100만 원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켜기까지는 살짝 좀 이제 저만의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또 이제 영상을 준비하려고 블러셔들을 하나하나 펼치고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도파민이 싹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난 진짜 블러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맞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제품의 색이 어떻게 다른지, 펄이 보이는 제품과 물광이 보이는 제품은 뭐가 다른지, 스틱을 바로 발라도 되는지, 퍼프가 필요한지, 그리고 비싼 제품은 정말 비싼 티가 나는지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핑크라고 다 같은 핑크 아니고요, 코랄이라고 다 같은 코랄 아니고요, 광이라고 다 같은 광이 아니라는 거. 그럼 드디어 한번 써볼게요. 제 피부톤은요, 21호 피부톤으로 12타입 체계로는 봄웜 라이트, 16타입 체계로는 봄 소프트예요. 웜톤이긴 하지만 평소에 쿨핑크랑 블루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랑 딱 맞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컬러를 어떻게 제가 예쁘게 활용할 수 있냐 없냐도 좀 중요하게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볼이랑 나비존 쪽에 그 닭살처럼 요철이랑 모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광이 반짝하고 이렇게 빛나는 제품보다는 광이 이 결을 예쁘게 이어주는지까지도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샤넬 두오 드반 멀티유즈 스틱 듀오 젠틀글로우입니다. 저는 이걸 스틱 바로 긋지 않고요, 퍼프에 묻혀서 발라봤는데요. 그러면 베이스 까짐없이 원하는 만큼 색을 차곡차곡 올릴 수 있답니다. 제 피부에서는 블러셔가 단순 코랄보다는 맑은 레드 코랄처럼 느껴졌어요. 토마토처럼 쨍하고 뜨거운 레드가 아니라 물을 넉넉하게 탄 레드에 코랄을 한 방울 넣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혈색이 또렷하게 올라오는데도 얼굴이 답답하거나 더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샴페인 하이라이터도 올려볼게요. 이 하이라이터는 샤넬 바움 에상시얼 스틱처럼 바를수록 물광의 두께가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펄 한 알 한 알이 콩콩 보이는 광이 아니고요, 피부 위에 투명한 유리막을 얇게 한 겹 더 씌운 느낌. 그래서 피부 굴곡을 그대로 반사하는 광입니다. 그래서 요철이 많은 부분까지 넓게 바르게 되면은 예쁜 광과 함께 그 요철 부각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좁게만 바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젠틀글로우는요, 평소에 맑은 레드 코랄 좋아하시는 분, 블러셔와 하이라이터를 동시에 들고 다니고 싶은 분들, 펄보다는 투명한 물광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샤넬 듀오 드반 퓨어 글로우입니다. 이름처럼 젠틀글로우보다 훨씬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핑크인데요, 우유를 탄 페일 핑크보다는 투명한 딸기 과즙에 라일락빛을 아주 살짝 넣은 듯한 맑은 프레쉬 핑크예요. 이번에는 스틱으로 바로 한번 발라봤는데요, 바르는 순간 베이스 녹은 거 아니야 싶었거든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베이스는 안 녹았어요. 제형이 촉촉하게 밀리면서 발리다 보니 베이스까지 같이 움직인 듯 보였던 건데, 블렌딩 하고 나면 기존 피부 화장이 막 벗겨진 건 아니더라고요. 컬러가 진짜 사랑스럽고 예쁘죠. 얼굴에 핑크색을 칠했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피부 속에서 맑은 핑크 혈색이 차오른 느낌이었어요. 그 위에 라일락 핑크 하이라이터를 스틱으로 바로 바르면요, 블러셔가 확 연해지더라고요. 블러셔 컬러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닌데 촉촉한 스틱이 지나가면서 아래 핑크를 좀 풀어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터는 바로 긋기보다는 퍼프를 사용해서 바르는 거 추천드릴게요. 실버 펄이 들어간 듯 차가운 빛인데요, 이것도 펄이 노골적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버 글리터가 반짝인다기보다는요, 차갑고 깨끗한 물광만 차르륵 올라옵니다. 두 샤넬 중에 선택을 한다면 맑은 레드 코랄과 따뜻한 광을 원한다면 젠틀글로우 추천드리고요, 데일리 핑크와 차가운 투명막 광을 원한다면 퓨어글로우 추천드릴게요. 저는 퓨어글로우가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퓨어글로우가 너무 예뻐가지고 핑크 스틱은 요거 하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제가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디올 글로우 스틱도 약간 닮은 듯 다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봐주세요. 샤넬은 물광이고요, 디올은 펄광이거든요. 디올 로지 글로우 스틱 106호 포멜로입니다. 포멜로는요, 자몽과 비슷한 큰 감귤류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처럼 핑크랑 코랄이 동시에 느껴지는 과즙 컬러예요. 그래서 코랄 핑크 베이스에 골드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샤넬 퓨어 글로우와 닮았지만 디올 쪽에 흰빛이 섞인 핑크가 조금 더 느껴지고요, 골드펄 존재감도 샤넬보다 잘 보였어요. 바를 때 스틱으로 바로 발라봤는데요, 베이스가 스틱에 녹아 묻어
묻어있더라고요. 제품이 베이스를 완전히 벗겨냈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계속 직접 사용하면 스틱 표면도 지저분해지고 피부 표현도 불균일하게 보일 수 있어서 이 제품도 퍼프에 묻혀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퍼프로 올리면요. 코랄 핑크가 얇게 펴지고요. 그 위에 골드 펄이 피부결 따라서 촘촘하게 붙습니다. 샤넬은 하이라이터를 추가했을 때 색보다 물광의 두께가 올라갔다면요. 디올은 블러셔 자체 안에 펄이 있어서 처음부터 색과 빛이 같이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채도도 은근 있는 편이라서 라이트톤, 특히 봄 라이트, 봄 브라이트가 사용하면 얼굴이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고요. 저처럼 소프트톤이나 미투톤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채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 해주시거나 바르고 누드 블러셔로 살짝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같은 컬러의 디올 로지글로우 106호 포멜로 파우더 버전 보여드릴게요. 처음 브러쉬가 닿은 자리에 발색이 콩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브러쉬로 천천히 펼치면 베이스가 뜯기거나 처음 자리에 얼룩이 남는 거 없이 색이 부드럽게 퍼져요. 로지글로우 특유의 가볍고 섬세한 파우더라 색을 쌓아도 가루 두께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틱과 비교하면요. 컬러와 전체적인 무드는 거의 비슷해요. 둘 다 흰빛이 아주 살짝 섞인 코랄 핑크이고 골드 펄이 섞여 있어요. 차이는 광의 질감입니다. 스틱은 크리미한 제형 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볼이 촉촉하고 통통해 보이고요. 파우더는 표면이 더 보송하게 정리가 되면서 골드 펄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이거나 촉촉한 과즙광, 간편함을 원한다면 스틱을 추천드리고요. 지복합성이거나 지속력, 골드 펄의 존재감을 원한다면 파우더 추천드릴게요. 이거 두 개 같이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스틱으로 촉촉함과 색을 쌓아주시고요. 파우더로 고정하면서 골드빛을 좀 더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제품 모두 pH 반응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최종 발색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겹쳐서 사용을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채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위시템입니다. 바로 디올 로지글로우 103호 토피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위시템을 청산했어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살 걸 그랬어. 아이 참. 여러분 이게 이렇게 펜에서 보이는 컬러만 봤을 때는 좀 웜하고 브론지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결국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얼굴 위에 올리잖아요. 톡톡 튀는 골드펄이 아니라 골드펄 입자를 아주 곱게 갈아서 피부 위에 얇게 깔아놓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정면으로 받을 때만 반짝이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돌릴 때마다 피부 결을 따라서 골드 광택이 길게 흐르는데요. 이런 광이에요, 여러분. 로드샵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백화점 블러셔 광이에요. 노란 펄이 둥둥 떠있지 않고요. 피부에 온기처럼 녹아있어요. 컬러도 완전 브라운 블러셔이기보다는요. 누드 피치와 토피 브라운 사이에 골드를 입힌 느낌이라 웜톤 있으면 혈색과 윤곽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특히 봄 웜톤, 가을 웜톤, 골드 하이라이터 좋아하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요. 저는 핑크 블러셔 너무 귀엽던데요? 하시는 분들께 좀 독특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거 진짜 써보고 싶긴 한데 살짝 제 피부에서 어두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이거랑 조금 비슷한 결인 블러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광이요 조금 더 라이트하고 퍼스널 컬러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블러셔인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다음은 톰포드 소프트 매트 블러쉬 02 크러쉬 로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펜 컬러 보자마자 와 고발색 되겠다 싶죠? 네. 역시 톰포드스럽게 정말 고발색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양 조절해서 얼굴에 바르잖아요? 맑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꽤 맑게 로즈 핑크로 발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조절만 잘하면 수채화 물감처럼 투명한 로즈층이 한 겹씩 쌓이는구나 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르면서 톰포드가 이런 사랑스러운 이미지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 저는 그냥 톰포드라고 딱 생각을 하면 뭔가 관능적이고 좀 고혹적이고 볼드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번 컬러 쓰면서 뭐야 톰포드 사랑스럽잖아 를 느꼈어요. 그래서 로즈 핑크 좋아하는 봄웜, 여쿨, 뉴트럴 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이긴 하나 양 조절은 꼭 잘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디올 루즈 블러쉬 458호 참드 모브 우드입니다. 참 저는 이 컬러를 보면서 디올은 어떻게 이런 컬러를 표현할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펜에서만 보이는 색을 봤을 때 말린 장미랑 모브, 로즈 우드가 섞인 약간 차분한 색이잖아요. 그런데 각도로 움직이면 색 안에 숨어있던 모브, 라벤더, 핑크빛이 반질반질거리면서 싹 올라오거든요. 이게 반짝이는 펄이 콩콩 박힌 느낌이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빛을 받는 순간 표면에서 얇은 빔을 쏟아내는 느낌. 그러니까 디올은 이런 걸 참 잘해요. 이렇게 보이는 색과 숨겨진 색이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 손에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색이랑 숨겨진 색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요, 실제로 얼굴에 발색해보니까 제가 펜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살짝 웜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오후빛이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제 피부에서는 로즈우드와 말린 장미 베이스가 먼저 발색이 되고요. 빛을 받을 때 숨어있는 모브의 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뮤트 톤들, 소프트 톤들 이렇게 숨어있는 반전 매력을 오묘하게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블러셔는요, 색과 광이 예쁘다는 수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블러셔라면요, 다음에 나오는 제품들은요, 제가 그냥 보자마자 감정이 먼저 나왔어요. 와, 미쳤다. 와, 이건 진짜 죽음이다.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바로 짠! 디올 네이클로버 컬렉션 849 럭키 핑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펜 보는 순간 알록달록한 캔디가 생각나지 않아요? 네이클로버 양각에 서로 다른 두 핑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자마자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제가 최근에 몸이 좀 허약하다고 했잖아요. 힘이 들었는데 진짜 이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막 사르르 돋고, 이렇게 막 거창한 위로가 아닌데도 이렇게 블러셔 발색 하나 탁 했는데 힘이 막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보양식이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밝은 핑크는 앞볼을 뽀얗고 봉긋하게 열어주고요. 조금 더 진한 로즈 핑크는 맑고 또렷한 혈색을 잡아줘요. 두 컬러를 섞으면 캔디처럼 사랑스러운 핑크에 빛나는 광택이 함께 올라옵니다. 공식적으로는 글리터 피니쉬라고 표현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 얼굴에서는 굵은 글리터가 튄다기보다는 블러셔와 하이라이터를 한 번에 바른 듯한 화사한 광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볼에 핑크 캔디를 한 겹 코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봄, 웜, 여쿨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요, 889 참드 코랄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디올 블러셔 리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디올은요, 블루펄 활용을 진짜 잘하거든요. 이번에 이 코랄 블러셔에다가 블루펄을 넣었어요. 코랄 베이스 안에 블루, 핑크, 실버, 심지어 살짝의 그린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펄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펄 크기가 막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글리터 조각이 따로 돌아다닌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코랄 혈색 안에서 각도마다 다른 빛이 팡팡 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코랄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핑크광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블루와 실버 펄이 살짝씩 보이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사야 되지? 아까 핑크랑 코랄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코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코랄 베이스이기 때문에 웜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요, 좀 소장가치 있고 블루 펄이 활용된 코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시슬리 로키드 2 로즈 블러쉬 에클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그 유럽 여행 때 먼저 발견을 했었거든요. 분명 처음 본 제품이 맞았어. 근데 가격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냥 옛날 제품이야, 지금 신상 아니니까 안 살래 하고 제가 도망쳤어요. 근데 신상이 맞았어. 그냥 너무 비싸니까 유로 가격으로는 더 비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매님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고 꼭 사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제품명이 뭐예요? 했더니 이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그래 사자 하고 가격을 봤더니 19만 원. 진짜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 시슬리가 또 올해 가격이 또 올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로키드는요, 프랑스어로 오키드, 그러니까 난초라는 뜻이고요. 펜 전체가 난초 한 송이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펜 안에 매트, 세틴, 이리데센트 피니쉬의 세 가지 색을 넣어서 컬러와 빛을 함께 표현한 제품인데요, 이거 양 조절 어떻게 하지? 어느 부위 어떻게 쓰지? 막 고민되시죠?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막 굴려서 쓰면 되는데요, 수채화 물이 종이에 번지듯이 로지 혈색이 볼에 샤하고 올라와요. 브러쉬가 닿은 경계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 한 겹은 아주 여린 로즈빛, 두 겹은 수줍은 듯한 오키드 핑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바르고, 또 거울도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울 보면은 괜히 수줍어져. 막 블러셔가 막 샤이해. 막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바르고 있으면 진짜 돈 좋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래요. 컬러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고요, 블러셔 바르기 어렵지도 않고요, 발색이 튀지도 않고요, 몇 번을 덧발라도 피부와 분리되지 않는 그 전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블러셔 양 조절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로지 핑크 좋아하는 봄웜 여쿨 분들, 블러셔 하이라이터 바르는 거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슬리 로키드 3 코아이 블러쉬 에클라입니다. 여러분, 코아이는 코랄이라는 뜻이고요, 프랑스어로.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느낌이요. 마치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레리꼬 부르면서 손을 한번 딱 펼치면 얼음왕국이 촥 생겨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브러쉬를 터치하면 골드빛이 볼 위로 싹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강한 옐로우 골드가 아니라서 좋아요. 라이트한 샴페인 골드에 피치와 코랄 혈색이 같이 섞여 있어서 피부에 햇빛이 얇게 내려앉은 느낌이 있습니다. 빛을 받지 않을 때는 맑은 피치 코랄, 빛을 받으면 가운데 골드가 피부결 따라 길게 흘러요. 제가 아까 디올 토피 컬러 보여드릴 때 약간 고민되시는 분들 뒤에 나오는 블러셔랑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 시슬리였거든요. 디올 토피는 골드 입자를 정말 곱게 갈아 피부 위에 밀도 있게 깔아놓은 느낌이라 골드광이 좀 더 분명하고 깊어요. 근데 시슬리 코아이는 그보다 베이스 컬러도 라이트하고요. 골드가 더 얇고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디올 토피보다는 수용 가능한 퍼스널 컬러 범위가 조금 더 넓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골드광을 진하게 즐기고 싶은 웜톤은 디올 토피, 골드가 부담스럽지만 피치 코랄과 함께 은은하게 쓰고 싶다면 시슬리 코아이,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슬리 코아이는요, 봄 웜톤에게 특히 너무 추천드리고요. 평소 살구 블러셔, 코랄 블러셔 너무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철이 많은 피부라면 샤넬 듀오 스틱은 광대 위 좁은 부위만 사용하고요. 볼 전체에는 디올 네이클로버 컬렉션이나 시슬리처럼 얇게 퍼지는 파우더 타입을 추천드릴게요. 건성이라면 샤넬 듀오나 디올 포멜로 스틱처럼 제형 자체에 촉촉함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지성, 지복합성이라면 디올 포멜로 파우더, 토피, 톰포드, 시슬리처럼 파우더 타입이 지속과 레이어링에서 유리합니다. 평소 고발색을 좋아한다면 톰포드 추천드리고요. 실패 없이 은은하게 쓰고 싶다면 디올 네이클로버와 시슬리 추천드릴게요. 블러셔 하나로 하이라이터까지 끝내고 싶다면 샤넬 듀오, 디올 네이클로버, 시슬리 로키드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최근까지 사고 모으고 아껴둔 블러셔들 여러분들에게 싹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막 화장품 사재기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2개씩 사요. 하나는 바르는 용, 하나는 관상용, 이렇게 두고 나는데 이걸 좀 고치려고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블러셔를 하나씩만 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블러셔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뷰를 준비하면서 블러셔를 쓰니까 역시 화장품을 써야 제맛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느꼈습니다. 팬에서 보이는 그 예쁜 모습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충분히 남기고 이렇게 이제 얼굴에 발색했을 때 그 느낌은 진짜 살아있는 동안 느끼는 감정인 거잖아요. 이거는 써야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막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막 축축 처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러셔를 바르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힘이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완전 부탁드릴게요. 완전 부탁.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예뻐 보였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몸도 마음도 좀 지쳤을 때 기분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나만의 작은 행복이 무엇인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